감압술은 예전 같았으면은 안경 이만한 거 안경 끼고 큰 거, 예, 그런 걸 하든지 현미경으로 한 거고요. 내시경 수술 뭐 이런 식으로 진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구별이 잘 돼요. 요게 여기까지가 신경이고 여기까지는 디스크다. 안녕하세요. 시식TV MC 산부인과 교수 박성택입니다. 허리 수술하면은 왠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큰 상처, 긴 입원, 그리고 힘든 회복 이런 것들을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부담감을 크게 경감시키는 수술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에 관해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터 척추 파트 맡고 있는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기한입니다. 자, 본격적인 수술 방법, 수술법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대상이 되는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또 척추관 협착증, 이 두 질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흔히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네모난 뼈랑 뼈 사이에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고요. 그런 디스크가 이제 찢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소액이라고 부르는 젤리 같은 성분이 흘러나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통증을 만들고 병을 일으키는 추간판 탈출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은요, 그냥 이름 그대로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나이 들면 우리 손도 옛날에는 막 얇게 예뻤는데 두꺼워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듯이 이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이 공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 수술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척추 수술은 크게 말하면 감압술이랑 감압술 더하기 유압술이에요. 결국에는 아까 추간판 탈출증이랑 뭐 척추관 협착증 둘 다 신경이 눌린 거였잖아요. 그거를 풀어주는 압력을 감한다, 감압술. 거기다가 이 감압술만 했을 때 여기 뒤를 우리가 이렇게 제거를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부. 디스크 탈출도 어떻게 보면 척추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던 건데 그거를 제거를 한 거잖아요. 이 불안정성이 생기거든요. 그 불안정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나사를 고정하는 유압술이 들어가느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감압술만 해서 끝내느냐, 감압술 플러스 유압술까지 같이 하느냐, 요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압술은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열어가지고 다 맨눈으로 했죠. 안경 이만한 거 안경 큰 끼고. 거, 예, 그런 걸 하든지 그런 게 좀 발전을 해서 현미경으로 한 거고요. 현미경에서 더 발전을 해서 뭐 내시경 수술 뭐 이런 식으로 진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 수술인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개의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저희가 척추 수술할 때 사용하는 수술 도구가 들어갑니다.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기존의 단일공 내시경 수술보다는 조금 더 용이할 수가 있고요. 결국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얼마나 깨끗하고 잘 보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고 확대된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한 가지 큰 장점이겠고요. 사실은 척추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거든요. 그렇지.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을 더 권장드릴 수가 있는 게 피가 적게 나고 상처가 작고 마취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령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많다고 해도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될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상식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구멍을 조금 뚫어서 하니까 심한 환자들 뭐 이런 환자들은 그런 수술 적용을 못한다 이렇게 적응증이 궁금할 것 같은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라는 개념보다는요, 감압술로 끝날까 유압술을 해야 될까의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감압술로는 하지 못하고 결국 나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구별로 해주시는 게 더 맞는 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사가 들어갈 때는 절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요것도 나사 들어가는 또 것도 조그매요 이렇게? 조금만 짜가지고 그런 엑스레이 같은 거 보면서 할 수도 있고, 뭐 완전히 이렇게 쭉 열고 하지 않고 구멍 내서도 뭐 유압술이 가능하다. 예,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세 현미경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양방형 내시경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차피 뭐 현미경 수술도 크게 보는 거고 내시경 수술도 크게 보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시면서라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뭐 통계적으로 뭐 이제 합병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는 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수술 성공률 뭐, 예, 뭐 이런 예, 얘기? 뭐 성공률, 합병증? 뭐 합병증 그런 거에 있어서 아주 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구별이 잘 돼요. 아, 요게 여기까지가 신경이고 여기까지는 디스크다. 요런 구별이 잘 되니까 글쎄 뭐 저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다시 미세현미경으로 수술하려고 그러면 답답해요. 예, 시야가 안 좋아요. 제가 잘 이제 지금 이해했는데 예. 쉽게 말하면 미세현미경은 이렇게 해가지고 돋보기 한 건 가지고 보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여기 있는데. 예. 근데 그 내시경 수술은 맞습니다.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예. 또 내시경 수술은 특성상 물로 계속 씻어내면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입장에서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 보이고 예. 좀 더 구분이 잘 되는 수술 방법이다. 이렇게 네. 이해가 되네요. 아, 정확합니다. 뭐,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잘 보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예. 그렇지. 그죠. 네, 그래서 이건 누구 약간의 서전의 선호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게 익숙해지니까 이게 더 낫다. 네.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은 미세현미경 수술인 겁니까? 사실은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미세현미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봐도 돼요. 근데 요즘 그 심평원 통계를 봐도요. 18년도부터 매년 내시경 수술이 20%씩 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차 올라가고 예, 예. 있다. 이제는 메인으로 이제 올라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여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난리예요. 그래, 네, 뭐 해외에서도 박현진 난리고. 교수님한테 가끔 수술방에서 예. 그 외국인들이 외국 종종, 예. 의사들이 가끔 이렇게 서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많이 옵니다.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요. 오고요. 예, 다음 그러니까요. 주에도 미국에서 좀 오고 어제도 왔었고. 또 우리 강남성심병원의 우리 박현진 교수님과 유기한 교수님이 이렇게 애써 주셔가지고서 아마 이런 방법이 좀 넓게 전 세계적으로 좀 우리 병원을 알리고 또 이렇게 알려 나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처럼 이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다양해졌다라는 점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척추 건강 그리고 척추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씩씩한 하루 되세요.